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만철이라고 합니다. 예, 마스크 벗겠습니다. 저희 집담회는 사범대 교수님들 중심으로 진행되었고요. 제목은 AI 교육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지만 앞에 설명은 저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K-12 교과 교육을 위한 AI 교육 플랫폼. 예. 그 사범대의 특성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특성이 교과 교육 중심으로 그 과가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교육학과가 있고 이렇게 구성되거든요. 근데 그 초중고등학교의 교과 교육에서 활용 가능한 AI, 그걸 지원하기 위한 AI 교육 플랫폼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서 집담회가 운영이 됐습니다. 3번에 걸쳐서 운영됐고요.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K-12 교과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AI 교육 플랫폼이 무엇일지 찾아보자. 이게 아이디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3번의 집담회 중에서 첫 번째는 그 시도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AI 교육 정책을 리뷰를 했습니다. 크게 2개의 교육청을 모셔서 아이디어를 들었고요. 첫 번째 교육청,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각각 부서마다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때 모셨던 그 팀에서는 과학, 수학, 영재, 그리고 정보, 메이커 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그 부서에서 AI 교육 정책을 지금 기본 계획을 다 수립하고 이 바이러스 상황만 아니었으면 올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었을 것 같은데요. 저런 개별 교과 교육에서 AI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그 정책을 공유를 했고요. 경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그 새로운 이제 물리적인 학습 공간을 학교 건물 같은 건데요. 굉장히 큰 규모의 건물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AI 기술을 적용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정책, 그리고 또 하나는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서 AI 기술을 쓸 때가 있을 것이다라고 믿어요. 예. 이번 집담회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그 상황이 뭐냐면, 저 개인적으로 교육학을 전공하고 K-12 교과 교육에 관심이 많은 제 입장에서 오늘 이 그 워크숍이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지금까지 만났던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여기에 다 앉혀놨으면 되게 좋아했겠구나,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교수님들이 하고 계시는 것에 아주 초보적인 것들을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서 AI 기술을 활용하려고 하는 경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아마 제 다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행정과 AI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분명히 들려주실 것 같아요. 경남교육청에서는 아마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런 교류가 좀 이렇게 활발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학습자의 학습 지원을 위한 AI 활용 정책 등을 리뷰를 받았고요. 두 번째는 그 개별 교과 수업에서 수학, 과학, 영어 이런 교과 수업에서 AI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지 실제 사례를 리뷰를 받았습니다. 세종과학고등학교에서는 이제 과학 수업에서 그 여러 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에 임철 선생님이 발표해 주셨던 사례도 언급됐었는데요. 예, DNA 코드 아이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그 코드를 알고리즘에 돌려서 패턴을 찾으려는 시도는 이미 작년에 했었고요. 예, 그리고 올해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것을 하려고 했지만 현재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정보교과 설린인터넷고등학교라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리뷰를 받았는데, 거기서는 학생들이 얼굴인식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학생이 좀 장난스러운 것을 했는데요. 이쪽 머리 위쪽에, 선생님 머리 위쪽에 카메라를 매달고 학생들의 얼굴을 인식한 뒤에 현재 잠이 든 학생은 몇 %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이 선생님이 서 있는 교실의 저쪽 뒤편에 모니터를 걸고 그 모니터에 디스플레이를 했어요. 이것도 올해 사례가 아니고 작년 사례입니다. 학생들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공개되는 기술이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야 아이들 얼굴 학습시켜서 이렇게 훈련시키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카메라 매달고 디스플레이 패널 매달고 그런 것들을 직접 합니다. 그 학생들이 만약에 교수님들 발표를 듣고 있었으면 굉장히 좋아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웃어주시니까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되게 짠한, 설린인터넷 고등학교에서 되게 짠한 히스토리가 만들어진 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렇게 들어보면 오, 세상에 애들이 그런 거 해? 라고 느낄 만한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작년과 올 초에 모든 대학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도와주고 학생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영국에 이름 되면 알만한 대학에 장학금 받고 갑니다. 그게 그 고등학교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사례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나쁜 사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영어교과에서는 서울교대 부속초등학교 그 선생님이
저분은 이제 그것으로 논문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긴 하지만 챗봇 만듭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이 챗봇을 만들어서 자신이 만든 챗봇으로 초등학교 3, 4, 5, 6학년 아이들에게 영어 수업 시간에 나눠줍니다. 그리고 상상하시는 시나리오 그대로 수업에서 진행이 됩니다. 세 번째는 AI 교육 플랫폼의 사례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초대해서 현재 어떤 정도까지 진행되었는지 그 사례를 리뷰를 받았습니다. 집담의 결과를 통해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모아봤는데요. 이쪽은 K-12 교과 교육에서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앞으로 AI 교육 플랫폼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면 어떤 것이 제공되어야 하는지를 간단히 그림으로 도식화해 본 것입니다. AI 컨텐츠라고 정리한 것은 AI 기술이 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컨텐츠가 만들어져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셋은 당연히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알고리즘 셋도 당연히, 그리고 프로젝트 케이스도 당연히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이 이거 다 공개되어 있잖아. 그 인터넷 GitHub 가보면 다 있는데 왜 뭐하나 라고 하시겠지만 GitHub은 이제 전문가들이 쓰는 곳이고요. 예, 학생들이나 그 선생님들이 쓰기 좀 편하도록 모아져 있는 그런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흔히 LMS라고 부르는 곳에서 그 정보를 주거니 받거니 하기 위한 API들이 설계가 되어야 하고요. 당연히 학생 정보는 주거니 받거니 되어야 되고요. 프로젝트 정보나 평가 정보들이 글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사례로 이번 주 금요일 날 인쇄된 것이 제 앞에 올 것 같은데요. 그 인공지능 교과서가 이번에 나옵니다. 2학기에 고등학생용 인공지능 교과서가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미래사회라는 제목으로 저도 저자로 참여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인공지능 교과서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플랫폼도 이와 같습니다. 교수님들이 너무 잘 아시지만 종이책에 코드 새겨놓으면 그걸 어떻게 옮겨서 코딩을 합니까? 종이책에 그 코드 샘플들 아무리 있어봐야 이쪽으로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코드를 학생들한테 전달할 방법이 필요한데 현재는 아쉽게도 GitHub을 쓰지만 이후에는 이런 식의 플랫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집담회에서 오고 갔던 그 아이디어들을 좀 모아서 그 플랫폼 구성안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K-12 교과 교육에서는 저것이 영어건, 수학이건, 과학이건 무엇이건 간에 아마도 그 코딩 실습을 해볼 수 있는 데이터를 돌려보고 알고리즘을 학습시키고 학습된 모형을 이용해서 다시 데이터를 돌리고 그것에 알고리즘을 최적화시키는 그런 프로세스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그 실습 환경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소스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 리소스가 가능하면 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는 리소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패션 데이터가 그 학생들한테 전달될 수 있으면 너무 그 학생들은 고마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막 AI 기술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학교 선생님들도 막 이제 배워서 쓰기 시작했는데 교수님들이 하시는 연구가 그들에게 공유될 수 있는 기회가 AI 연구원을 통해서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